북한 주민들의 무속 행위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북한에서는 이 무속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당국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미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점을 보는 일들이 좀 많다면서요? 엄청 많죠. 이제 북한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헌법 한 68조인가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오식을 허용하는 데 보장이 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북한 평양시에도 선교구역 이제 장충 일동에 장충 네.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교회가 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사나 예배가 항상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매주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라거나 이렇게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뭐 이렇게 종교의식을 치르거나 뭐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북한은 오랫동안 노동당 산하의 모든 주민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렇게 의도를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네.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뭐 점을 봐주거나 난 점 보러 가거나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때때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무속 행위에 대한 통제나 단속을 강력하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또 처벌을 적용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검열을 할 때 그때뿐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기일이 지나면 다시 또 이런 무속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속 행위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는 사실 비사회주의적인 행위라고 해서 뭐 좀 처벌을 좀 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처벌들이 이루어지나요? 사실 무속 행위에 대한 처벌은 뭐 딱 요만큼 정한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다 이러면 처벌도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아니면 뭐 그런 강조가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좀 느슨하다 이런 시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처벌도 좀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이제 처벌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속행위가 북한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저는 저희 할머니 때부터 무속행위를 했던 걸로 항상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뭐 자식 세대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주변들에게 만약 경우에 무속행위를 했을 때 주변에 어떤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로 이제 번져지지 않거나 이러면 그런 걸 좀 고려해서인지 처벌 수위가 좀 낮은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처벌 수위가 평균적으로 보면 좀 낮은 형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전국에서 비사회주의로 이제 강력하게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 이럴 때면 검열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네.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 처벌로 단속이 된 그런 대상들한테는 좀 경한 대상은 노동단련대, 그리고 좀 세게 이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대상은 노동교과서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단련대를 가는 거는 6개월에서 10개월 동안 낮은 처벌이 적용이 되고, 아니면 강도 높은 처벌이 적용이 된다 이런 대상한테는 2년에 하나는 그런 노동교화형을 엄청 이제 세게 처벌을 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게는 6에서 10개월, 그리고 네. 많게는 뭐 2년 정도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각각 이렇게 처벌 기간이 제각각인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뭐 그 처벌에 대한 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점을 봐주는 주민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을 봤냐가 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형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제 출생하게 됐는데 이 애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네. 봐주는 거랑, 그리고 나 어느 날 탈북을 해야 되는데 탈북할 날짜를 어느 날로 정해야 되냐, 아니면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할 때는 뭐 올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 나 불법적인 장사를 하는데 올해 이 사법기관에 이제 잡힐 확률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봐주는 것에 따라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났을 때 형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음. 또 이제 본다고 해요. 그리고 네. 이사를 갈 때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냐. 그리고 결혼 대상을 선정함에 따라서 나는 어떤 대상을 선정하면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연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 내가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지 뭐 이것도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점을 봐주는데 뭐 손금을 보고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 뭐 관상이라거나 아니면 뭐 생년월일을 해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뭐 계산기를 두드려서 뭘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중에 뭐 책에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네네. 그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책을 보고 봐주는 걸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에서 미신행위 이런 뭐 비사회주의 현상을 뭐 규정하고 이 통제하고 뭐 이랬던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네. 이 검열이 있을 때마다 뭐 처벌자들이 좀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뭐 사법당국이나 단속 주체들이 상급단에서 이런 지시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급단에서 그 내려오는 지시의 강도가 센지 약한지를 적용해 가면서 이제 그 처벌 대상을 추출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처벌 적용을 할 때 예전에는 뇌물을 조금 주면 이제 그게 감소가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뇌물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것은 이제 더 엄격하게 보지만 그 중에 뇌물이 또 왔다 갔다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네. 단속 대상들한테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 주민들은 예로부터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네. 뭔가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이제 음. 나라가 좀 불안정하다 이러면 네. 그럴 때마다 무속행위들이 더 이제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행태고요. 북한은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태라거나 뭐 어려운 상황이다, 뭐 내년엔 뭐 국경이 막힌데 아니면 내년에 정세가 좀 긴장하대, 전쟁이 날 것 같아 이러면 점점 무속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거는 고난행군 시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막 어려울 때마다 이런 게 점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미신행위 척결을 위한 검열이 또 그때마다 많이 강행이 되고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런 대상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저도 대학을 다닐 때가 80년대 중반인데요. 그때도 저희 동기 중에도 이제 미신을 보는 학우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교사 중에 그 자녀가 있었어요. 네. 10대도 안 된 나이가 이제 그걸 맞추는데 정말 그 집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번을 정말 정도로 이제 밖에까지 줄이 쭉 서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 어떤 대상을 찾아갔냐에 따라서 또 처벌 대상자들이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하죠. 네. 이 무속행위에 대해서 뭐 북한의 검열과 처벌이 내부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가 이제 강행이 됐던 때마다 네. 비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검열을 같이 진행을 해서 주민들을 통제를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올해에도 비사회주의 검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어서 올해 이제 2년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북한 예술시장도 이제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불안정하면 심적으로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주민들한테 좀 각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통제를 하죠. 실제 북한에서도 90년대 또 2000년대 대북 제재가 강행이 되고 뭐 이럴 때마다 항상 그런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체포된 주민들 만약 좀 있다 이러면 그런 주민들한테 넌 뭘 가지고 봤었냐, 책을 보고 봤었냐, 아니면 손콩 봤었냐, 뭐 이름 보고 했었냐, 뭐 이런 네. 걸 따라서 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쟁이들은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추측을 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더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딱 나면 주민들은 저는 책을 보고 보지 않았어요, 손콩만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하려고 하는 행태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한국에서도 사실 불안함 때문에 점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북한 주민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점을 보나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양한 것도 하죠. 뭐 아이의 이름을 짓거나 네. 이제 뭐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한다면 상대 남자에 대한 그 신상을 이제 알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하고 뭐 우리 딸이 살면 과연 잘 살지 뭐 그런 것도 보고요. 네. 예전에는 뭐 대학을 이제 가게 되면 네. 학교에서 딱 지정이 되어 있어 그랬고 대학에 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딱 집중적으로 해왔고 네. 그런 학생들 속에서 대부분 다 대학을 갔었는데 지금은 뭐 성분 토대도 다 보지 않고 이렇게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대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좀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대학에 가서 건들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거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무속인에게 가게 되면 좀 내가 좀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내부 정보원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정보원들이 보내오는 소식들 중에서 이따금씩 이런 부탁도 하게 되는. 제가 언니 생일이 뭐 몇 월 며칠일인데 언제 좋은 일이 있는지 뭐 올해 내가 이렇게 그 해외랑 통화를 하다 보면 잡힐 일이 없는지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도 내가 무속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 다 알려주는 채널이 있다며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있는데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내가 갇혀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이제 내부 주민들의 속에 공유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상적인 거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지 않아도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안개 속처럼 갇혀있는 우리의 앞날이라든가 이런 걸 정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북한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 시장 동향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